몇 컵? 몇 컵까지 화학이에요? 화학이지. 오늘은 화학이고 일요일 날이 역학과 연습이잖아. 정신 차리라고. 힘들어요. 자, 책 펴봐. 뭐 있냐면, 야, 46페이지를 펴봐. 한번. 46페이지를 펴봐. 여기서 문제를 보자. 에?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야, 그러면 여기서 12번 같은 경우 있잖아. 뭐 12번이 나올까, 13번이 나올까? 이거는 뭐만 계산하면 돼, 얘들아. 개수. 그치? 제일 먼저 개수를 계산해야 돼. 앞에 있는 숫자, 뭐니? 에탄올이지. 네. 에탄올이면, 12번에 에탄올이면 C2H5OH야. 그리고 이들을 연소시키면 누구하고 결합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겨? 물이 생겨. 근데 이 물은 수증기다. 수증기로 해야 돼. 그리고 중화반응에 생성된 거 물은 뭘로 해야 돼? 그 기체. 액체로 해야 돼. 얘는 액체잖아. 액체지? 그렇지? 그리고 O2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도윤아 이거 맞출 때는 그거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탄화수소를 CH5순으로 맞춘다니까. 네. 그러면 탄소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여기 1을 붙여. 그리고 수소가 몇 개야? 5개 아니니까 6개니까 3을 붙여. 근데 여기에 산소 분이 몇 개야? 4개. 4개고 여기 3개지. 그럼 총 7개니까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가 3이 붙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가 3이고 B가 2지. 됐지? 그리고 이때 CO2 연소 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몇 g이 생겼다? 2.2g이 생겼다 있지? 그럼 봐. 2가 몇 몰인가 보자. 몰수는 어떻게 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지. 44분의 2.2니까 20분의 1몰이야. 이해되니? 네. 20분의 1몰이지. 2가 20분의 1이면 자, 그러면 이때 개수비로부터 산소의 양은 얼마야? 2가 2분의 1이면 20분의 1이면 3은 얼마야 돼? 3은 얼마야 돼? 계산하면 되잖아. 3이 2가 20분의 1몰이야. 40분의 3. 그러면 2x는 20분의 1이니까 따라서 x는 40분의 3몰이네? 네. 이렇게 되네. 간단하지? 비례식 이용하면 더 빠르다. 그리고 그리고 뭘 구해야겠냐? O2 양하고 CO2 양이 어떻다? 같다고 그랬지. 뭘 곱해야 되냐? 물어봤지. 그러면 O2의 양을 구하려면 CO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고 물어봤지. O2의 양은 CO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이산화탄소의 양에다가 금방 그랬지. 뭐였냐? 3대 2는 X 대 뭐였어? 20분의 1몰이었지. 그러면 2x는 얼마니? 3 곱하기 20분의 1이지. 그러면 O2의 몰수는 CO2의 양에다가 뭘 곱해야 돼? x는 이거네. 2분의 3이네. 이게 되잖아. y가 뭐가 된다고?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이니까 b분의 a네. 다른 말로는 b분의 a잖아. 얘가 A
이게 A고 이게 B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자 얼마야? 2A는 얼마냐? 6이지. 그리고 야 이거잖아. A, B, C니까 야 첫 번째 봐봐. 2A는 얼마니? 6이지. 예. 그리고 B 플러스 C가 얼마니? 5지. 틀렸지. 네. 그리고 나에서 X는 얼마냐? 44지. 맞잖아. 그리고 다에서 Y는 B분의 A네. 맞아요. 맞네. 다 맞네. 네. 어려운 거 아니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1번이 아니 틀렸어요. 이게 다 맞, 1번 틀렸는데 니은들이 맞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냐고 그런 거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지? 그리고 14번 같은 거도 화학 방식만 제대로 쓰면 돼. 어? 예. 풀 수 있어 없어? 14번. 있을 겁니다. 자 해볼까 선생님이? 화학 방식만 해보자. 어? 14번에서 얘들아 봐봐. Fe2 O3지. 네. 그러면 누구하고 결합해?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해. 어? 그러면 이 FE가 되고 뭐가 되는 거야? 3CO2가 돼. 네.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해? 3. 3CO지.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끝났단 말이야. A가 3이고 B가 2고 C가 3이야. 네. 간단하잖아. 그러면 양적 관계를 이용해갖고 다 풀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자, 야, 철 1몰이 완전 반응할 때 생각, 야, 얘가 1이 1몰이 반응할 거야. 그러면 뭐야? CO2는 몇 몰이 반응해야 돼? 저기 3몰이지. 3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했다가 3을 곱해야지. 예. 그래서 18.06 곱하기 10에 23승이 돼야 되지. 맞아요. 니는 틀렸어. 쉽지? 네. 그리고 FE2가 2몰이 완전히 반응할 때, 야, 얘가 2몰이 반응한다. 그러면 철은 4몰이 생성돼야 되지. 그러면 철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56이야. 그러면 질량은 X는 얼마냐? 224지. 이해됐어? 쉽지? 근데 이제 봐라. 이런 것도 쉬워. 15번도 쉬워. 근데 17번이 어렵다. 17번이 어렵다. 다시 한번 해줄게. 야, 너 어제 아까 전에 들으면서 넣어준다고 다 반응한 거 아니야? 앞에 봐봐. 뭐냐면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어제도 너 저 누구냐? 이거 뭐냐? 저기 윤찬이가 헷갈려했잖아. 잘 봐봐. 윤찬아. 야, 봐봐.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생겨? 물이 생겨.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계수비는 뭐라 그랬어? 계수비는 뭐야? 분자수비야. 몰수비야. 모두 기체일 경우는 부피비도 힘이 돼. 모두 기체일 경우. 지금은 모두 기체잖아. 근데 뭔 아니다? 질량은 아니다. 지금 계수비가 2대 1대 2지. 그러면 수소, 산소, 수증기가 될 때 질량들이 1대 8대거든요. 틀려. 근데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2대 1대 2로 반응해. 근데 얘가 3몰, 얘가 2몰이 있었어. 그럼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니? 아니야. 얘들 일정 비율로만 반응해. 근데 남는 건 용서해도 부족한 건 용납이 안 돼. 남으려면
이 B로 이걸 나눠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1.5. 1.5지. 얘는 2지. 네. 그러면 큰 놈을 곱해주면 부족이. B로 나눠줘가지고 작은 놈을 곱해줘야 돼. 얼마를 곱해줘야 돼? 1.5. 그렇지. 1.5를 곱해줘. 그러면 B에다 곱하면 이게 반응하는 놈이야. 그럼 얘는 1.5몰이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들은 0몰이야. 얘는 다. 그리고 얘는 0.5몰이 남지. 그리고 얘는 봐봐. 생성물이니까 플러스야. 플러스 얼마가 생성된다? 3몰.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한계 반응이야. 다 없어져. 이해됐어? 그럼 보자. 17번 봐봐. 17번 봐봐, 얘들아. 자, 2A 플러스 17번에 이게 어려운 거야,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응? 진짜. 자, 17번에서 2A 플러스 B가 C가 된대. C가 된대. 그만 얘들아. 여기서 표는 T도시 일기압에서 실린더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가다에 대한 자료다. A, B의 분자량은 각각 X하고 Y야. 근데 T도시에서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V리터다. 그리고 밑줄 거 가나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대. 한계 반응물이 다르다는 거지. 반대라 그러지. 그러면 봐. A, B, C야. 근데 가에서는 자 W였어. 그래갖고 V리터가 생성됩니다. 나는 봐라. EW 8W. 야, 얘 몇 배 커졌어? 가에 비해. 2배. 얘는 2배 커졌지. 얘는 몇 배 커졌어? 8배. 그러면 누가 낫겠냐? 당연히 8배인 놈이 낫겠지.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한계 반응물이 다르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다도 뭐 질량이 똑같지. 그럼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질량을 썼을 때 B가 한계 반응물이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응? B가 같다고 해야 돼요? 아니, 한계 반응물을 찾아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 몇 배 됐냐? 2배 됐지. 얘는 8배 됐어. 그러면 누가 더 소모가 더 잘 되겠어? 없어지겠어? 그럼 얘지. 그리고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가나에서 틀리다겠으니까 남는 물질이 틀리다겠으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 근데 똑같은 양일 때는 누가 무조건 한계 반응물.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이제 근데 이때 7V야. 그리고 얘가 몇 V야? V1이야. 응? V1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해결됐지. 야, 남는 물질이 누구니? 가에서. 얘는 다 소모되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는 A가 남지. 그래서 기억 맞지? 그리고 이제 뭘 구해야 되나? 자, 야, B는 가에서 B는 봐봐. 두 번째. 가에서 B는 어떻게 돼? B가 다 소모됐지. 근데 BWg이 몇 몰이야 지금? 야, 생성물이 부피가 얼마야? V지. 야, 선생님 뭐라 했어? 부피 비하고 몰수 비하고 어떻다?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야 1이잖아. 얘가 1몰이 소모되면 얘가 얼마가 생성되는 거야? 1몰이 생성돼. 근데 부피 비하고 같다 있잖아.
몰수 B하고. 그러면 가에서 B가 Wg이 몇 몰이 되는 거야? 1몰이 되는 거야. 봐봐 얘들아. 뭐라 했냐? 여기서 T도시에서 T도시 2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몇 리터라 했어? V리터라 했어. 그럼 밑줄 구해야 돼. 봐봐. 이걸 밑줄 구해야지. 그러면 봐봐. 얘가 개수가 둘이가 어떠냐? 똑같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가 V리터가 생겼어. 그러면 얘는 V리터가 감소했겠지. 그러면 얘가 1몰이 생성되면 야 V리터가 1몰이라 했지. 1몰이라 했잖아.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몇 몰을 쓰는 거야? 1몰이 소모됐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자 그러면 자 B는 또 그래서 Y는 뭐가 되고요? 야 봐봐. 야 1몰이야. 분자량 얘 Y라고 그랬어. 질량은 얼마가 소모됐어? W잖아. 그러면 따라서 W가 Y는 W가 성립하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윤철아 이거 봐봐.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A는 뭐냐? A는 A는 나에서 A는 몇 W야? 2W잖아. 근데 얘는 몇 몰이야? 지금 7V가 생성됐지. 7V가 생성됐는데 얘는 야 얼마가 소모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에서는 7 플러스 7V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V지. 2V가 소모됐을 거 아니야. 다 소모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야 마이너스 2몰이 소모됐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 7몰이 생성됐어. 그러면 야 EW가 몇 몰이 되는 거야? EW가 몇 몰이 돼? 야 1몰이 얼마야? 얘들아 아니잖아 잠깐만. 1몰이 얼마였어? 1몰 V. V였지. 그러면 얘는 7몰이야. 1이 7몰이 소모돼. 그러면 2는 몇 몰이 소모되겠냐? 7배인. 7배인 아이로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몇 몰이 소모돼? 1이 7몰이야. 그렇지. 14V가 소모되는 거야. 그럼 몇 몰이 소모되는 거야? 14몰. 따라서 EW가 몇 몰이야? 14몰이야. 이해됐냐? 이해됐어? 비례잖아. 얘가 7몰이 생성됐어. 그러면 2인 놈은 몇 몰이 생성돼야 돼? 14몰이 생성돼야 아니 소모되겠지. 이해됐지? 근데 얘가 14몰인데 분자량은 X로 나왔어. 그럼 2W야. 따라서 X는 얼마니? 7분의 1W네? 7분의 W네? X는? 됐지? 그러면 Y분의 X는 뭐가 되는 거야? Y분의 X는 따라서 W분의 7W잖아. 그러면 7분의 1이 나오네? 이해됐어 안 됐어? 윤찬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이번에는 누가 소모가 다 됐어? 여기서는 다해서는 3W가 소모가 다 됐지. 3W가 소모가 다 됐지. 그러면 얘는 아까 처음에 W일 때는 V몰이었어. 1몰이었어. 그러면 얘는 몇 몰이 소모돼? 3몰이 소모됐잖아. 봐. 자, W일 때 가에서 B는 W일 때 몇 몰이 소모돼?
1몰이 소모된다. 그러면 다에서는 B는 3Wg이 다 소모되니까 몇 몰이 소모되는 거야? 3몰. 그러면 1몰당 부피가 얼마나 있어? V라겠지. 그러면 얘는 몇 V가 소모되는 거야? 3V가. 근데 C는 야, 그러면 C는 3몰이 생성돼야 돼. C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지. 3V가 생성되는 거지. 따라서 V1이 몇 V야? 3V야.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너 유찬이 너 딴 찾아주지 말고 네. 너 일 다 했어? 안 했어? 네. 됐어? 그리고 18번도 조금 시험에 잘 나올 거야. 18번 보자. 응? 그리고 18번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있잖아. 실력 문제는 다 진상이야. 2번, 3번, 4번 다 진상이야. 그러니까 한번 풀어봐. 그리고 18번만 풀어주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갈게. 응? 그러면 보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갖고 질문해야 된다. 자, 보자. 18번을 보자. 18번 보면, 자, 어떻게 돼? CMHN이야. 그러면, 야, 그리고 A로 돼요. 이거 간단하잖아. 그리고 3CO2, EH2예요. 야, 여기서 탄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면 여기에 3이 붙어야 돼. 수소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여기에 4만 맞추면 돼. 그리고, 야, AO2니까 A는 뭐야? O2가 몇 개야? 6개, 2개니까 8개니까 4만 붙이면 돼. 그럼 끝났어. 그리고 자, 따라서 A가 4인 거 같고 M 플러스 N이 7인 거 맞죠? 그러면 이때 생성된 H2O의 질량을 물어봤지. 그러면 보자. 얘는 자, 얼마를 줬어? 야, 얘가 Xg이 있었어. 그러면 얘의 몰수는 어떻게 돼?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얼마야? 36 그리고 4니까 40분의 Xg이야. 근데 1일 때 40분의 X야. 근데 뭘 찾으라 했어? 물의 질량을 찾으라 했지. 그러면 2면 여기다 2를 곱하니까 20분의 X라는 거야. 근데 20분의 X인데 자 보자. 20분의 X인데 그러면 야 근데 여기서 질량 구해라 했잖아. 질량 구해라 했잖아. 그러면 야 20분의 X인데 얘가 질량을 W라고 그러자. 근데 이게 18이잖아. 분자량이. 따라서 W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분의 X 곱하기 18이니까 19니까 0.9x네. 따라서 그래 나오는 거야. 간단하지? 할 수 있지? 됐지? 요거 야 49페이지까지 풀어와.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뭘 보냐면 자 이제 어디를 펴냐? 60페이지를 펴봐. 이제 화학결합이 나온다. 화학결합이 나온다. 자, 이제 보자. 이 자식 아직도 안 왔어? 머리 좋은 놈이네? 어제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자, 보자. 화학결합을 보자. 화학결합은 3개가 있다. 잡아라, 얘들아. 보면
세 개가 있어. 첫 번째가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뭐냐? 비금속이 뭘 해? 전자.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나? 재근이 아유, 어머니한테 전화하는데? 누군가 네, 어머니. 자, 봐라. 그러면 이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인데, 봐라. 전자를 공유를 해. 그래가지고 무슨 규칙을 만족하는가?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야?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갖다 꽉꽉 채우는 게 옥텟 규칙이야. 뭐든지 그래야지만이 옥텟 규칙을 만들게 해야지만이 안전이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 비금속이 H2, O2, N2, 그 다음 H2O, CO2, NH3. 이해됐니?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 이온결합 있어.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자, 얘도 중성은 뭔지라봐. 금속들은 뭘 하니? 얘들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 그러면 얘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비금속들은 음이온이 돼.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서 얘들도 결국에는 뭘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거야? 전자를 주고받잖아. 옥텟 규칙. 그럼 봐라. 이랬을 때 보자.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랬을 때 대표적인 게 NaCl이잖아. 봐. 얘도 일가야 아니면 일가음이온이야. 그러면서 자, 얘가 전자를 주고받아. 그러면 염화칼슘은 어떻게 되냐? 얘가 이가 양이온, 얘가 이가 음이온이잖아. 일가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각각이 전자를 하나씩 줘. 아까 두 개가 있는데.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금속결합이 있어. 금속결합은 뭐야?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얘도 정전기적 인력이야. 고
얘도 뭘 만족하냐? 옥텟 규칙만. 와, 잘한다. 빨리 들어와. 너희 씨 어제 그렇게 말했더니 왜 까먹었어? 어? 아니, 앞에 학원이 오늘 방학이라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면 얘도 봐라. 다 뭘 만족하게 한가?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족하게 한가? 옥텟 규칙 만족하게 하는 거야. 어? 이해되니? 라고 뭐가 있냐? 대표적인 애가 봐. 철은 봐라. 전자 2개 잃고 인가양면인데 특히나 이 전자가 금속 결합의 특징을 다 나타내. 이게 뭐니? 야, 원래 전자는 원자에게 속박이 돼 있어. 갖고 못 벗어나. 근데 얘는 원자에로부터 벗어났어. 그래서 일명 자유전자라고 해. 그러면 이게 봐봐.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 그래갖고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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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속을 망치로 치지. 그럼 깨져? 안 깨져. 밀릴만큼 이 결합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봐봐. 야, 전성 뭐가 있어? 연성이 있어. 전성은 뭐냐면 펴지는 성질.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어.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이야. 뭐야? 철사 만들 수 있어. 어? 그리고 얘들이 자유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전기 전도성이 좋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 전자가 빛도 반사해. 그러니까 광택도 나는 게 다 자유전자 때문에. 어우 속 쓰려. 어우 속 쓰려. 아 속이 진짜 쓰리다. 일단 진짜 갔다 와야 되겠다.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속이 쓰리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금속이 있잖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물하고 반응해갖고 산화되지.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이 성질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야 높은 대문이 있잖아. 만지면 쉽게 부서지잖아. 광택도 안 나지. 열 정제된 도수도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얘들아? 옥텟 규칙. 옥텟 규칙 다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이 뭐야?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를 꽉꽉 채우면 안정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하고 밥 맛있게 먹었어? 밥은 못 봤지? 그래? 밥은 먹고 잘 하는 일이니까 밥은 먹고 와야 돼. 자, 밥을 안 드셨어요. 나는 계속 수업을 했잖아. 오늘 아까 지금 상담 받는다고 하고 오늘 3시에 나와가지고 4시에 상담하고 연락이 없네? 모르겠다. 그리고 4시 반부터 수업했지. 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럼 보자. 이제 첫 번째 이제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보자. 첫 번째 공유결합 있어. 공유결합은 알겠지?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봐봐.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보자. 결론 내고 시작하면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금속결합이건 누가 다 가능해. 전자가 다 가능해. 전자가 가능하다.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보자.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에서 첫 번째 봐봐. 공유결합도 뭐냐? 됐다. 뭐가 있냐면, 야, 공유결합은 뭐야? 전자를 공유한다 했지. 뭘 만족하기 위해? 옥텟 규칙.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 물이 있어. 물은 자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산소가 중심 원자야. 중심 원자는 누구냐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많은 놈이 중심 원자가 됩니다.
근데 봐봐.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니? 6개란 말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8번이니까. 원자번호 8번이니까 전자 몇 개 있어? 2개, 6개. 그렇지. 8개 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6개야. 그러니까 2개 부족하니까 누가 오게라래? 수소는 1개지. 원자가 전자가. 그러니까 수소 2개가 오게라래. 그러면서 지는 8개. 2개. 지는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때 얘들아 봐봐.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 공유했으니까 실제로 전자를. 이거는 뭐야? 공유전자쌍이야. 근데 얘들은 누구에만 소속돼 있어? 산소에만 소속돼 있지. 이것들을 뭐라고 해요? 기본 소식 알려줄게. 오늘 10시 50분에 끝낼게. 좋은 생각 아니야? 네, 어? 좋습니다. 좋지? 너는 30분 빼먹었잖아. 이거는 미공유 전자쌍이야. 그럼 11시 20분. 어? 뭐라고? 11시 20분에 가야 된다고? 야, 이 새끼야, 학원 걸려. 니들 11시 이후에 학원에 남아있으면 안 돼. 인천에서. 신고하면 어. 200만 원 준대요. 왜? 그래서 빨리 내보내. 그러면, 근데 얘들아, 전자쌍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뭐냐면, 이 공유 전자쌍은 어떠냐면, 야, 이 가우, 어느 쪽이 치우치인데, 두 원자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얘는 차지하는 면적이 작아.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으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차지해, 공간. 근데 얘는 공간을 이렇게 차지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뭐가 있냐면 당연히 전자쌍은 마이너스지.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있단 말이야. 그 반발력이 전자쌍의 반발력이 누가 제일 크냐? 야, 얘가 비공유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미는 제일 세.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이 비공유, 공유. 그 다음 공유. 선생님이 옛날에 있잖아. 목욕탕에 갔는데, 술 먹고 다음날 목욕탕에 친구하고 이제 술 깨러 왔어. 근데, 이렇게, 큰 기둥이 있는 데다가 샤워 부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 친구하고 나하고 여기에 딱 있었다. 근데 어떤 씨발 나는 깍두기입니다. 막 돼지고기 삼겹살 2군 이상을 목에다 메고 있어. 그리고 등판이 도와주는 놈이 있어. 문신을 졸라 했어. 막 온몸이 거의 문신. 여기 빼고 문신인 거야. 하고 얘가 오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뭐가 피해. 우리 친구하고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어. 이거 마찬가지야. 비공유 전자성이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밀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일자형이 못 되고 무슨 형이 되는 거야? 얘가 고분형이 되는 거야. 얘들은 단일결합이 2개라고 해. 이중결합 아니야? 전자쌍을 한꺼번에 공유하면 두 쌍을 한꺼번에 공유해야지. 그러면 이중결합이고 세 쌍을 한꺼번에 공유하면 삼중결합이야. 얘는 따로따로 결합하니까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친구하고 딱 있잖아. 그날따라 딱 있는데 탕에서 있으면서 시원해 있잖아.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 얘가 대빵에 있는가? 얘들이 한 8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야. 전부 다 이런 거야. 얘가. 근데 애들이 등판에 문신이 있는데 문신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막 호랑이 그려져 있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이 그 등판에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얘들이 이제 때밀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도 저쪽에서 때밀고 있는데 얘들이 쫙 일로를 쓰는 거야. 그래갖고 형님을 등을 먼저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돌아! 딱 그랬다. 그 순간 와 한 마리 용이 갑자기 다 나타난다. 형님이 대가리 꼬리가 막네요. 이렇게 이것들이 용 한 마리를 갖다가 자기다 등판에 새긴 거야. 뭐 씨발 용이 한 마리가 쫙 펼쳐진 거야. 우와 그렇지. 와 그걸 보고 1번, 2번, 3번, 2, 3, 4, 5, 6은 몰라. 서열을 몰라. 왜? 근데 요 대가리하고 꼬리는 알잖아. 막내는 누군지 알겠다.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거 봐. 근데 이때 봐봐. 여기서 봐봐. 공유결합 자체가 봐봐. 얘는 몇 개야? 전자를 공유하면서 2개지. 그럼 첫 번째 껍질을 만져봤는데 산소는 몇 개야? 8개잖아.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을 만져봐. 즉 공유결합은 비금속들이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됐냐? 근데 이제 물에 전기분해가 있다. 물에 전기분해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 야, 원소의 정의가 뭐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입자가 원소야. 근데 물은 전기 분해 되잖아. 분해가 되잖아. 수소하고 산소는 아니지. 그러면 원소가 아닌 거야. 뭐예요? 화합물인 거야. 화합물인 거야. 어? 자, 대표적인 물이 공유결합 물질이지. 그러면 물을 전기 분해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물을 전기 분해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순수한 물은 전류를 안 흘러.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려. 불순물이 아니라 전해질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 전해질 돼요. 여기다가 뭔 연이야? 황산나트륨이었지? 그래. 자, 땀을 흘려줘. 땀이 전해지니까. 황산나트륨 넣고 그 다음에 전류를 넣어줘. 그러면 전기 에너지에서 이게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봐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생겨야 돼? 마이너스 극 쪽에 플러스 극 쪽이구나. 플러스 극 쪽에 자 물이 봐봐 뭘로 분해돼? 자 H랑 이렇게 봐봐. 4H 플러스하고 2O 그러면 여기서 봐봐. 원래 OE 마이너스야. 근데 자 봐봐. 2OE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얘가 전자 2개씩 내놔. 그러면서 O2가 돼. 중성이. 그러면서 전자 몇 개를 내놔? 4개를 내놔. 그러면 O2 발생하고 4H 플러스가 생기고 O2 발생하고 뭐가 생기는 거야? 전자 4개를 내놔버려. 그러면 이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마이너스 극에 대기하고 있던 하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생기고 그 다음에 4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뭘로 분해되니? 뭘로 분해됐어? 지금 뭐가 발생했어? 플러스 극에서 O2 발생했지. 마이너스 극에서 뭐 발생했어? H2. 이걸
한꺼번에 써버리면 얘들아 와. 응? 한꺼번에 써버리면 이 H2O가 이 H2하고 O2로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어? 그러니까 물이 뭘로 분해됐니?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됐지. 근데 이때 봐봐. 이 전자가 어디로 갔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이동했잖아. 이때 공유결합에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를 할 수 있잖아. 이걸 보려고 전기분해한 거야. 이해됐어? 이걸 써놔. 옆에다가 써놔. 위에다가 써놓으면 이 전기분해 여기 제일 밑에다 써놔. 여기 안 나왔잖아. 여기다 써놓으면 돼. 좀 써봐. 아이고. 여기까지만 좀 이따 2분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 되겠다. 속이 쓰려. 빨리 가갖고 속을 채워야 되겠다. 야, 너는 어디 갔다 왔어 이번에? 저요? 서울? 야, 서울에서 도심에서 했냐? 호텔에서 호캉스에 있어?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주변에 무슨 호텔 수영장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비키니를 입은 그때 당시만 해도 비키니를 잘 안 입었어. 근데 나가요 걸들이 있잖아. 술집 아가씨들이 거기 와갖고 과감하게 비키니 입고 수영하는데 우리 물리학과다 보니까 천문 장비가 다 있었어. 설마. 만원경이 졸라 큰 게 있었어. 여기. 우리 와 좋다고 왔어. 진짜요? 그러니까 만원경은 그때 천체만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별들을 보는 거야. 아가씨, 이쁜 아가씨. 이쁜 아저씨가 별이고. 별이지. 나에게는 행성이고 천체지. 그러더라. 근데 더 심한 놈은 호텔까지 보는 놈도 있었어. 공지 아닌가요? 있었어. 근데 봐라. 여기서도 물의 전기 분해는 봐라. 야, 황산나트륨을 소량으로 녹인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물이 분해되면서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의 부피비는 2대1이지. 개수비가 2대1이잖아.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는 그림과 같이 전기분해장치에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워놓고 전류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야,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 야, 얘는 가연성이 있지. 그러면 퍽 소리 내면서 타버려. 한꺼번에. 근데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해. 산소는 조연성이 있어. 꺼져가던 물질을 살려주지. 이렇게 꺼져가던 물질 갖다 대면 물이 확 살아오른다. 그러면 증류수에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넣는 까닭.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물에 전해지는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이면 이온이 생겨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황산나트륨 대신에 수산화나트륨 사용할 때 그러면 각극에서의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서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전체 반응은 EH2O가 EH2하고 O2가 된다. 그러면서 개수비가 2대1이니까 부피비도 2대1이다. 결론은 물에 전류를 넣어줘서 물을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공유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어. 이해됐어? 옆에는 읽어봐라. 좀만 쉬어. 좀만 쉬자. 그리고 오늘은 저기도 나가고 뒤에 불침도 나가고 결합의 특성까지.
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면 이온결합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네? 그럼 봐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자. 보면 첫 번째 봐라. 이온결합이라는 건 뭐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굉장히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세. 그 다음에 입자 간의 인력이 세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그래갖고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해. 그러면 얘는 또 뭐 만족하게 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게 하는 거야. 한번 보자. 옥텟 규칙 만족하는데, 자, 보자. 그러면 이온결합의 형성은, 자, 어떻게 되냐? 자, 대표적인 게 NaCl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일가양이온, 얘가 일가음이온이야. 왜?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 하나를 줘버려. 그러면서 지는 일가양이온 되고 얘는 일가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은 봐라. 원자번호 11번이지.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있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어. 쉬운 거이잖아. 근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지는 일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염소는 원래 원자번호 17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었어. 근데 전자 하나를 받아! 갖고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8개가 되면서 일가음이온이 돼. 그러면 이때 얘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 갖고 정지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Q1 곱하기 Q2야.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러면 여기서 이 Q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전하량이야. 전하량은 뭐하고 비례한다? 가수하고 비례해. 가수해야 된다. 가수가 뭐냐? 1 곱하기 1보다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1보다는 2 곱하기 2가 더 세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거리는 뭐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단 말이야. 이건 뭐야? 원자 헷갈린 거야. 껍질 수가 적어요. 그렇지. 적으면 적을수록 뭐냐? 이온 간의 거리야. 껍질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센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너무나 얘들아 어떻다? 야 생각을 해봐.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X, Y, Z축으로 너무나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전기 인력이 너무 세게 작용하니까 이온화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전류 흘러나는 거야. 안 흘러.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흘러. 근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나는 거야. 흘러. 그때는. 근데 야 공유결합은 고체일 때도 전류 안 흘러. 액체일 때도 수용액 상태에도 전류 안 흘러. 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고체인 흑연은 뭐냐? 원자가 전자가 4개인데 3개만 써. 하고 하나가 남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유일하게. 공유결합 중에서 흑연만
전류 흐른다. 고체 상태에서. 그리고 염화수소나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 흘러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야. 공결합은 고체, 액체, 전류 안 흘러. A만 있다. 그리고 이온결합은 봐라. 고체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전기전도수가 높다. 근데 액체 상태는 용융이온이 되면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기전도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속결합 내가 설명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뭐 염화나트륨 용융에게 전기 보내보자. 염화나트륨 용융에게 전기 보내보자. 자, 염화나트륨 용융에게 전기 보내는데, 자,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 전류를 흘러주면 마이너스과 그건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즉 봐봐 이렇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두면 전기 분해시키면 전류 흘러주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극, 얘가 마이너스 극.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 누가 접근해? 염소가 접근하지. 그러면 염소가 전자를 잃고 염소 기체가 돼. 그러면 이 전자가 이게 플러스 극 쪽으로 누가 달라붙어? 염화이온이 달라붙어. 전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자를 잃어버려. 그러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 극 쪽에 대기하고 있는 놈이 누구야? 나트륨이지. 나트륨한테 나트륨이 전자를 얻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이 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이 NA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이 NaCl이 뭘로 되는 거야? 나트륨하고 염소로 분해되는 거야. 전기 분해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이 관련이야? 전자가 관련있네? 전자가 관련있네? 이온 결합도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야. 결론적으로. 보자. 각극에서의 반응과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이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반응은 ENaCl이 ENA하고 Cl2가 된다. 결론은 염화 나트륨을 가열하여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전류를 넣어주면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염화 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된다. 그러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공유결합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의 용융액을 각각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된다. 이때 화학결합에는 뭐든지 다 누가 관여한다?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금속결합이건 전자가 관여한다. 넘겨. 야, 62페이지 빨리 풀어봐. 그리고 여기도 65페이지까지도 숙제다. 빨리 풀어봐. 아우 다녀. 갈 준비를 다 해놔야 돼. 화장실 한번 다녀왔어요. 빨리 갔다 와.
자, 보자. 자, 봅시다. 그러면, 보자, 문제. 채점 안 했지? 네. 자, 1번에 공유결합, 이온결합, 핵심 체크. 3번에 전해질, 4번에 수소, 5번에 산소, 6번에 나트륨, 7번에 염소, 8번에 전자, 1번에 XX0, 2번에 수소, 산소 2대1, 그리고 3번에 X00, 4번에 1번에 마이너스 극의 나트륨, 플러스 극의 염소, 2의 NaCl, 가로 열고, L, 화살표 2Na 가로 열고 S, 플러스 Cl2 가로 열고 G. 됐지? 넘겨 이제 66페이지 보자 이제 66페이지 봐봐. 이제 결합의 극성을 보자. 뭐가 있냐면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하다. 털어볼게. 잠깐만 1분만 쉬어. 1분도 안 걸린다. 봐봐. 결합의 극성이 있어. 결합의 극성은 뭘로 따지냐? 공유결합에서 얘가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따지는 거야. 그리고 이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는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 따지는 거야.
근데 이때 이걸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게 전기음성도다. 전기음성도야. 전기음성도가 뭐냐? 전기음성도가 알아야 되고, 전기음성도가 뭐냐? 얘들아 봐봐. 공유결합시 전자를 갖다가 공유하는 공유결합시 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게 전기음성도야. 자, 봐봐. 전기음성도는 뭐냐? 뭐야? 공유결합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이게 전기음성도야. 누가 정했어?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정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값이다 보니까 단위는 없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각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거야. 기준이 필요하지. 기준이 누구다? 플로린 4.0이다.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 봐봐. 자,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봐봐.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당연히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는 말이야. 세게 끌어당긴다. 봐봐. 야, 수소는 봐라. 주기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것끼리 결합하지. 그러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 근데 다른 것끼리 결합하지. 염화수소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돼. 얘 한 개니까, 그리고 염소도 원자 같은 데가 7개니까 하나씩 가져가지.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한 쌍씩 공유해. 근데 여기서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누가 더 세다? 플로린이? 아니, 염소가 더 세. 염소가 세. 같은 것끼리 결합하지.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가 똑같겠지. 근데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겠지. 이해됐니?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야, 같은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를 우리는 델타 X로 쓰면 돼. 델타 X가 0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고르게 분포해. 이걸 무극성 공유라고 해요. 전하가 고르게 분포해. 전하가 치우침이 없어. 근데 다른 것끼리 결합하지.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는 무조건 생겨. 0이 아니야. 이때는 전하가 불균이라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 그러면 치우쳐는 놈은 델타 마이너스가 돼. 전자쌍을 얻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빼앗긴 놈은 뭐냐? 델타 플러스라고 해. 전하가 고르지 못해. 분포가. 이거는 극성 공유라고 해. 이해되니? 자, 공유결합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기음성도라고 해. 근데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이때 봐라. 이때 보면 얘들아, 같은 원자 사이에는 같은 것끼리 공유결합하지.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니까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치지가 않아.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다 보니까 이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하지.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생긴단 말이야.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이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지 아까처럼 얘는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인데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 그러면 단위는 없지만 기준은 필요해. 그 기준이 누구라고? 그렇지.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있어. 기준이 누가 정했다고?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정했어. 누가 제일 커? 플로린이 4.0도 제일 크다. 야,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주기율표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져. 자, 누구를 알아야 돼? 수소, 그 다음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염소, 브로민 정도만 아는데 얘가 4.0로 제일 커. 그 다음이 산소야. 산소가 얼마 정도 되냐면 산소가 3.4야. 얘가 3.0. 그리고 얘가 2.6인가? 탄소가 얼마냐? 2.6이 맞지? 2.6이고 얘가 2.0. 얘가 1.6이야. 그리고 얘가 1.0이야. 그리고 수소는 2.2다. 그리고 나트륨이 0.9, 마그네슘이 1.3이야. 그리고 염소가 얼마야? 3.0이지. 염소가 3.2야. 그리고 얘가 3.0이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필요하다. 자, 누가 제일 크다고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플로린이야. 4.0이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이게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 그래가지고 산소가 3.4, 질소가 3.0, 그 다음에 탄소가 2.6, 동소가 2.0, 그 다음에 베릴륨이 1.6, 리튬이 1.0, 나트륨이 0.9, 마그네슘이 1.3, 연소가 3.2, 브로민이 3.0, 그리고 수소 포괄을 놔야 돼. 2.2. 즉 봐라. 여기서는 얘가 3.2지. 얘가 2.2야. 그러니까 누가 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델타. 얘는 뺏기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그래서 제일 큰 놈이 플로린이고, 그 다음이 3.4인 산소, 그 다음이 염소가 3.2, 그리고 질소가 3.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봐. 주기율표상에서 어떤 전기음성도도 주기성이 있어. 봐봐.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했지. 봐봐. 첫 번째 봐봐. 같은 주기일 때 봐봐. 같은 주기야. 뭐 같냐? 얘들아. 뭐 같아? 껍질수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지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이제 뭐가 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증가해? 원자에게 이게 전하량이 증가해. 그잖아. 원자에게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 세질 수밖에 없어.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에게 플러스량이 전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지지. 이해됐니? 근데 같은 주기야. 원자 번호가 커지네? 그러면 껍질수가 어떻게 돼? 커져. 전자 껍질수가 커져. 그럼 원자로부터 어떠니? 멀어지지.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겠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봐라.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는 같잖아.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커져. 플러스 전하량이 커져. 그럼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니? 세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에게 공유전자성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하다 보니까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 증가하면 전기음 성도는 커진다.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껍질수가 같지. 같은 주기면 뭐가 같아? 원자가 전자수가 같지.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수가 증가해. 그러면 원자에게로부터 전자가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그래서 전기음 성도는 감소한다. 이해됐지? 옆에 봐라. 66페이지 옆에 봐봐. 왼쪽 봐봐. 자, 전기음 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원자액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짐으로 전기음 성도는 어떻다? 커진다. 야,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야. 같은 주기야. 근데 원자번호가 큰 질소가 핵전하량이 원자에게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전기음 성도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봐봐. 탄소하고 실리콘은 둘 다 같은 14족이야. 원자가 전자수는 같은데 탄소는 2죽이고 실리콘은 몇 죽이야? 3죽이지. 그러면 껍질수가 커져버리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지, 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 성도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해됐니? 그리고 제일 밑에 봐봐. 자, 주기와 족에 따른 전기음 성도 비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의 전기음 성도는, 야, 선생님이 전기음 성도는 어느 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러면 왼쪽하고 중간은 금속이야. 이 구석탱이가 뭐야?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비금속이 클 수밖에 없지. 금속보다 옆에 나왔잖아. 여기.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는 뭐가 크다? 비금속이 크다. 왜? 봐봐. 자,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이 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크지. 따라서 야, 전자쌍을 끌어당기려면 전자를 얻는 효과지. 그러니까 누가 클 수밖에 없어? 비금속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66페이지의 그림 2, 3주기 원소의 전기음 성도에서 야,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 커지지. 그리고 야, 같은 주기일 때 몇 주기가 커? 2주기하고 3주기 중에서 2주기가 크지. 왜?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우니까. 그리고 1족과 17족의 전기음 성도를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 전기음 성도는 야, 1족보다는 1족이 제일 크지. 그리고 아예 1주기가 제일 크지. 그리고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는 어떻다? 낮아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외워나 몇 개는 67페이지 보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봐봐. 67페이지 보자.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볼까? 봐봐. 얘들아.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이제 두 번째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했어. 그럼 봐봐. 첫 번째 봐봐. 결합의 극성은 봐라. 자, 결합의 극성은 자, 첫 번째 선생님 말했지. 아까 치면 뭐가 있다 있어?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있어. 근데
이거는 결합의 극성은 뭐로 판별한다? 전기 음성도 차이로 판별한다. 이게 뭐라고? 델타 X가 전기 음성도 차이야. 첫 번째 봐봐. 무극성 고무결합이 있어. 뭐야? 무극성 고무결합은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안 치우쳐. 그래갖고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는 거야. 왜? 같은 것들이 결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다 보니까 극성은 안 띄는 거야. 뭐 있어? 같은 것들이 결합하는 거야. H2, O2, N2, Cl2 이런 거 있지. 그리고 극성공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것들이 뭐 있어? 전기음성 도차가 0이 아니야. 봐봐. 뭐 있어? 무조건 다른 것들이 결합하는데. 뭐? HCl, HF, H2, CO2, NH3, CH8. 봐봐. HCl도 봐라. 이거요. 얘 얼마야? 2.2야. 얘 전기도 3.2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야 HF도 이렇게 되는 거야. 둘 8만 줘. 근데 얘가 얼마야? 2.2야. 얘가 4.0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기음성 도차가 1.0이지. 그러면 얘가 이제 전기음성 도차 얘는 1.8이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쳐. 근데 봐봐. 전기음성 도차가 1.7 이하면 그래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든? 1.3인가? 이상하네. 치우쳐갖고 공유결합이야. 근데 1.7 넘어서지. 그럼 아예 전자를 빼앗겨갖고 뭐가 돼? 이온결합. 이온결합. 야, 전기음성도차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치우치면 공유결합이 돼. 근데 너무 커버리면 아예 전자를 빼앗겨버려. 갖고 이온결합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야, 공유결합은 공유성도 있지만 이온성도 있어. 근데 공유성이 50% 이상이야. 이온결합도 공유성도 있고 이온성도 있어. 근데 이온성이 더 크니까 50% 이상이니까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거기 결합의 극성에는 크게 무극성 공유랍하고 극성 공유랍이 있어. 자, 근데 무극성 공유랍은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같아서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원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안 띈다. H2, O2, N2 같은 거. 극성 공유결합 봐라.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다르니까 공유전자쌍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큰 원자로 치우친다. 그러면서 전자쌍을 얻은 놈은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잃은 놈은 델타 플러스가 돼.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띈다. 그러니까 HCl에서도 누가 CL이 크잖아.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CL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공유결합은 치우치기만 치우쳐. 아예 빼앗기진 않아. 그러면 보자. 옆에 나왔다. 극성이라는 건 뭐야? 자석이 N극과 S극으로 나뉘는 것처럼
양전할 때 있는 부분과 음전할 때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타난 성질을 극성이라고 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면 극성을 안 띄어. 플러스나 마이너스 안 띄어. 근데 전하가 불균일하게 분포하면 극성을 띈다. 그리고 부분적인 전하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를 봐봐.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 1의 전하를,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띈다. 극성 고응결합의 경우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쌍이 치우쳐서 전하를 띄므로 부분적인 전하라고 그리스어로 델타를 쓴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야. 델타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의 극성을 나눠보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네? 잘 들어. 자,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보통 전기 음성도 차가 1.7 이하면 공유결합이야. 근데 1.7 이상이면 이온결합을 해버려. 근데 이 새끼는 1.7 이상인데도 공유결합이야. 특이하게. 특이하게. 그럼 보자.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한 두 원자가 전기 음성도에다가 클 때 클수록 대체적으로 결합의 극성은 커진다. 보면 얘들아 전기 음성도 차가 결정해. 야 전기 음성도 차가 H2 0이야. 무극성 공유결합. 근데 전기 음성도 차가 생기는 게 있어. 봐봐. 누구냐? 탄소하고 수소하고 할 때, 자, CH4다. 그러면 탄소는 얼마야? 아까 전에 2.0이었다. 응? 2.6이었어. 수소는 2.2야. 그러면 0.4의 차이가 나. 그러면 얘는, 그리고 NH3가 있어. 질소가 3.0이야. 수소가 2.2야. 그러면 0.8이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H2O가 있어. H2O가 있어. 그러면 수소가 2.2고 저기 아까 전에 산소가 3.4였어. 그럼 얼마야? 1.2가 차이가 났지. 이것들은 전부 다 뭐야?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했으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닌 뭐야? 극성 공유결합했어. 근데 전기 음성도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극성이 작아. 근데 전기 음성도 차가 크면 클수록 극성이 커. 이게 치우침이 많다 보니까 델타 플러스 중에서도 큰 값을 갖고 작은 값을 갖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근데 자, 봐봐. 1.7 기준으로 보자. NaCl은 NA가 얼마냐? 0.9씩 0.9란 말이야. 그리고 CL이 지금 3.2란 말이야. 야, 0.9하고 3.2야. 그럼 얼마니? 2.3이지. 전기 음성도는 2.3이지. 얘는 뭐가 되고요? 아예 전자가 치우치지 않고 전자를 빼앗겨 버려. 즉 뭐가 되고 분성자가 됩니다. 이온결합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냐? 즉 봐봐. 공유결합이건 이온결합이건 공유성도 갖고 있고 이온성도 갖고 있어.
근데 공유결합은 전자가 전기음성도차가 생겨가지고 전자에 치우침은 있어. 근데 빼앗기진 않았어. 그리고 공유성이 50% 이상이야. 근데 이온결합은 공유성도 있고 이온성도 있는데 아예 전기음성도차가 커버리니까 전자를 아예 빼앗겨버려. 주고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이 형성됩니다. 얘는 이온성이 50%가 이상이야. 이해되니? 나머지 뒷장은 68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선생님 깔끔하게 끝내주잖아. 50분 딱. 말했지 내가 50분이라고. 맞아? 네, 가거라. 네. 가거라. 너